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제 저 고객 미팅 약속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쵸? 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내내 좀 변동성 장세를 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추경에 관한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연말 대체조 요건으로 인한 매도물량 최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분기 내내 변동성을 피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냥 짧게 이제 단타, 이렇게 좀 끊어치기, 방광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한 2,4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70에서 80선 정도에서 오면 한번 치고, 그리고 또 빠지면 다시 사고, 또 그 정도 오면 다시 좀 치고, 매도 치고, 이런 전략이 당분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주주 요건 매도 물량 트레 이슈 때문에 항상 4분기 정도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가질 거다.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2250선 이하라든지 코스닥 800선 이하로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한 2200선에서 2400선 사이 코스피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0에서 한 870선, 80선까지의 어떤 트레이딩 장으로 당분간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내년 초, 원래 연초 되면 코스닥이 항상 좋고 시장이 좀 좋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를 겨냥을 한다면 좀 내가 방망이를 좀 길게 가져가고 싶고 좀 장투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면은 올해 이제 4분기의 어떤 조정 기간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코스피 2200에서 2400 정도, 그 다음 코스닥은 한 800에서 870에서 80 정도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장세다. 그리고 주식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또 역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 또 그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이 하락함으로써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내가 주식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현금화를 해놓고 있었을 때 시장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 또한 손실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내가 주식을 보유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서 그 날려버린 어떤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락률은 아무리 높아봤자 최저 마이너스 100%인데 상승률은 한도가 없잖아요.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고 300%가 될 수도 있고 400%가 될 수도 있고 10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리스크 관리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역으로 또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100% 현금화를 하는 거는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코로나 사태로 100% 1800대에서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1400대 언더, 1500대 언더로 들어갔어도 못 들어오고, 왜 그러면 계속 시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시장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현금화를 다 한다 이러면 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정하게 멘탈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적정하게 그 자기가 현금화를 얼마를 할 건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요 정도의 현금과 요 정도의 주식 비중은 버틸 수 있어 라는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심리적인 방어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런 현금과 주식 비중의 포션에서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단타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 동안 매수했다 하루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6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맞는 사람이 있고, 길게 보면 뭐 5년,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는 정말 장투하시는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 맞느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만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했을 때 수익률도 좋아지고 본인의 어떤 자산 증가 형성, 자산 형성에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핵심, 너 자신을 알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 그 다음 투자 스타일, 투자 업종 등을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경험으로 인한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그래서 그 시간 가점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몇 번 잃어봐야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몇 번 잃은 시간이 결국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음 투자를 할 때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주식을 이렇게 하는데 돈을 계속 잃어요. 거기에 이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경험에는 노력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이 노력이 없으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그냥 종목을 누가 주니까, 던져주니까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본인이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스스로의 노력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발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잃게 된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 잃는 돈은 나중에 그 잃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경험이고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잃는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잃었을 때 계속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될까?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자신한테 맞는 업종을 찾아가고, 또 단타가 맞는지 장투가 맞는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그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서서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년) 투자자, 1년 투자한 사람 있고 10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볼게요. 1년 투자자는 노력과 공부를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기간이 10년인 사람인데 공부는 한 잔도 안 하고 그냥 막 누가 종목 좋대 그러면 사고, 그리고 그날 막 급등하는 종목 그냥 따라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1년 투자자가 훨씬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경험은 단순히 내가 주식 투자 기간이 얼마네가 아니고 그 본인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노력과 또 공부와 또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저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듯이 주식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만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확률성을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100% 정답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100%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저희 인생도 답이 없고 주식도 내가 이렇게 A라고 생각했으면 꼭 B가 나와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도 100%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그런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의 확률성을 높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우리가 어릴 때 일기를 썼잖아요. 투자 일기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매일매일 본인만의 어떤 투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날 좀 시장 이슈를 적어도 되고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써도 되고 본인이 매매를 했다면 매매한 내역을 적어도 되고 거기에서 또 성공한 매매, 실패한 매매 뭐 지수를 적어도 되고 그날의 시장 매크로 큰 이슈 적어도 되고 그리고 매매 내역 그 다음에 성공한 매매, 실패한 매매 이렇게 그 본인만의 투자 일기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다 매일매일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런 어떤 본인의 투자 능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일기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본인이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이렇게 적어가면서 왜 우리 어릴 때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 오답 노트 만드는 이유가
다음에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일기 노트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투자일기 노트를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해요. 다만 뭐 그날의 시황이라든지 이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가거든요. 저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막 파일링을 해서 저는 계속 봐요. 그래서 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시 뭐 10월 1일부터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쭉 또 봐요.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차트, 뭐 기본적 분석이 있고 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 자기한테 맞느냐, 기술적 분석이 맞느냐, 이것도 본인한테 달려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게 맞는지 있어요. 그런 본인한테 맞는 게. 근데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이라면 차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차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차트가 이런 나라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 모양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네. 그러면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차트 모양이 외워져요. 차트 모양이 외워지면 다음 차트 모양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100%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그날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 날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이런 모양을 만들면 여기서 조정을 이만큼 주고 다시 여기서 들어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빅데이터로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가치 편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또 기업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근데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이 회사의 가치는 최소한 뭐 시총 1조는 갈 거야. 뭐 시총 2조는 갈 거야. 시총 10조는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시총 1000억짜리를 보고 얘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2021년까지 얼마가 날 거로 예상이 돼서 그거에 봤을 때 퍼는 몇 배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럼 예상 시총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가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본적 분석이 틀렸고 자기가 예상하는 시총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잘못 본 걸까? 기업 자체를 잘못 본 걸까?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은 펄을 잘못 배수를 준 걸까? 아니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측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한 업종의 어떤 타격이라면 그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외적인 변수까지 이 업종을 볼 때는 고려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아주 쉬운 예로 코로나빨로 여행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직격탄. 근데 여행주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그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업종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구나를 빨리 인정하고 빨리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던가 이제 거기서 이런 판단을 이제 해야겠죠.
코로나로 여행을 못하게 돼서 여행주가 타격을 입었으니 그럼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이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러면 나는 이게 뭐 1년 있다 끝날 것 같아? 2년 있다 끝날 것 같아로 자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끝날 것 같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난 2년은 버티겠다. 아니면 그 2년 동안 나는 계속 이 여행주를 분할로 사서 모으겠다. 저가로. 언젠간 여행은 또 다시 할 거니까. 아니면 나는 이 그 코로나 종식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기회비용 같아. 그럼 빨리 이걸 매도하고 또 코로나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포지션을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되느냐? 또 이런 본인의 생각의 결과가 항상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속 투자 일기처럼 이제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투자 일기 노트는 지금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날의 어떤 이슈되는 종목들, 업종들, 뭐 시황, 뭐 매크로 이슈,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적으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진아님께서 투자일기 노트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투자일기 노트는 우리가 다 해왔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답 노트를 적듯이 자기가 그냥 문구점 가서 노트 하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다 자기의 자산이고 저기가 돼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은 언젠가는 좋은 투자 습관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진아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투자가 안 돼?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돈만 잃어? 나는 10년 동안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도 그렇고 본인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본인의 그 몸값을 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거에는 본인의 어떤 노력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되게 평등한 거예요. 노력 없이는 안 오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안 오기도 해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 또 안 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이제 고점인 것 같고 하락할 것 같다라고 100% 확신이 들어도 시장을 떠나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을 떠나 있으면 감을 잃어요. 그리고 내 돈이 직접 투입돼 있는 상황과 내 돈이 투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일부라도 발을 담그고 계속 시장을 경험하고 그거를 이제 겪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은 업앤다운은 있어요. 업앤다운은 있지만 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저희 인생도 똑같잖아요. 희노애락이 있고 저희 인생이 막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또 저희 인생이 엄청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치면 올해 3월 19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1500이 깨지니까 또 결국은 240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1400대에서 2400 정도까지는 1000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1년 안에 다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1년 안에. 그러면 시간 관점을 뭐 하루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 관점을 조금 넓게 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 기회가 있고 또 그 속에 또 그 내가 좋게 엑시트할 기회도 와요. 살 기회도 오고 매도할 기회도 오거든요. 불과 지금 이게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1500이 깨졌던 거, 그 다음 1500을 깨고 그 다음 2400까지 온 게 1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1년 정기예금은 그냥 쉽게 넣어놓고 잘 기다리죠. 근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 본인이 투자를 위해서 성공하는 과정까지 가는 여정에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사놓고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5% 10%가 나야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분명히 기다림과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소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신테카 바이오. 제가 이 기업을 비상장 때 유상증자 딜을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한 주당 가격이 9,000원 정도였어요. 9,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12,000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 그리고 이게 공모하고 상장하자마자 고가가 17,000에서 18,000원까지로 가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9,000원에 들어갔으니까 한 100% 이상 나면 됐지 하고선 좀 대부분 엑싯을 해드렸어요. 엑싯을. 그러면은 한 17,000원대 엑싯을 했어요. 17,000원과 18,000원 사이 엑싯. 근데 이거를 안 파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안 팔고 기다리겠다. 이게 신테카 바이오가 사실 언제 상장을 했냐면 2019년 12월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안 팔고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18,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내려가요. 5,000원까지. 코로나 빨로. 자, 그러면 그 코로나 발생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잘 엑싯을 한 거였겠죠. 하지만 오늘 신테카 바이오 가격이 얼마냐면 38,500원이에요. 일단 또 가장 최근에 고가는 얼마였냐? 고가는 언제가 고가였죠? 10월 7일이었나요? 10월 7일 10월 5일이네요. 10월 5일 10월 5일 장중 48,700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2020년 10월 시점에서 봤을 때는 18,000원을 판 게 결코 잘한 엑싯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도 주식도 현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현 시점에서의 판단일 뿐이지 미래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엄청 잘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고 잘못한 지금 엄청 잘못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지금 시점의 손실인 거지 미래 시점에도 그게 무조건 손실이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이제 뭐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는데
50% 수익을 봐서 그게 결코 잘한 어떤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16,000원이 5만 원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어떤 그 결과를 엑싯을 하고 최종 나오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결코 미래 시점이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림과 인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투자의 자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시장 이야기하고 이런 또 종목들 업종들 얘기를 좀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되게 인문학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저는 이제 경제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과적인 특성이 되게 강해요. 어릴 때도 수학하고 과학을 제일 좋아하고 잘했어요. 딱딱 뭐가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막 언어 능력 같은 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그러면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것 같은데 작가 의도랑 저랑 틀리면 저는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작가 의도랑 저랑 맞으면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럼 국어, 언어 이런 건 저랑 좀 안 맞았고 딱딱 끊어지는 수학하고 과학 이런 게 저랑 맞았는데 반면에 또 저는 약간 예술적 그런 감성적 또 기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이거를 약간 수학적, 단순히 이성적, 논리적으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투자의 세계가 우리 인생하고도 엄청 닮아있고 되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투자의 세계는 우리의 인생하고도 많이 닮아있어요. 그래서 좀 인문학적으로 좀 저는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90%의 공부를 하고 90%의 시간을 투여하지만 마지막 이 10%가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어떤 감으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최종 결과 판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에서 그 감이라는 거는 단순히 때려 맞춘다라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래된